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시법령 제8강 제2장 지적공부 1 지적공부의 종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은 지적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적공부의 총괄적인 사항을 정리를 했고, 그리고 첫 번째 토지대장, 임야대장.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은 양식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하고 공유지 영명부 같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가 되겠죠. 이제 지적도면. 자, 오늘은 지적도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도면은 지적도의 도면입니다.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만 도면이 있습니다. 자, 토지대장에 있는 도면을 뭐라고 그랬다? 지적도라고 그랬습니다. 지적도. 그리고 임야대장에 있는 도면은 뭐라고 그랬다? 임야도. 여러분들 반드시 요거는 좀 암기를 좀 해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법목용 경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두 번째, 토지대장은 지적도, 임야대장은 임야도. 요게 헷갈리니까 맨날 헤매는 거예요. 부동산 공시법령을 몇 년씩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들 보면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초를 확 잡아줘야 되는데, 다른 훌륭한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저하고 같이 공부한 사람들은 항상 기초를 잡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빠른 겁니다. 자, 오늘은 지적도. 자, 임야도하고 지적도는 형식이 똑같은 거예요. 자, 지적도면. 자, 지적도면을 보겠습니다. 지적도면. 자, 무엇을 등록을 하냐. 자, 보면은 먼저 토지의 소재가 들어갑니다. 소재. 자, 두 번째, 지번. 소재하고 지번은 반드시 들어가. 어디든지. 다 공통적이에요. 왜? 무슨 동 몇 번지인지 알아야 찾을 수가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무조건. 자, 세 번째, 지목. 부호로 들어간다 했죠? 지목을 부호로 쓴다고 그랬으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지목. 자, 네 번째, 경계. 경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 경계에 있다, 없다? 없다. 경계는 눈으로 보여줘야 돼. 그림으로 보여줘야지. 경계점을 연결하는 선들입니다. 그러니까 경계가 보이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지적도면의 색인도. 자, 색인도. 이건 지적도의 좌측 상단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이런 형태로 돼서 가운데 있는 게 도면 번호예요. 그 해당 지적도의 도면 번호가 나오고 이웃한 도면의 번호들이 나옵니다. 이따 한번 양식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도면의 제명. 도면의 이름이죠. 제명. 그리고 반드시 제명 나오면 축척이 같이 따라 나오겠어요. 몇 대 몇. 자, 축척이 나와야 됩니다. 도면의 제명. 자, 일곱 번째, 도각선. 그림의 태구들이가 그려져야죠. 도각선하고 도각선에 있는 수치가 나옵니다. 꼭 수치가 나와요. 그래야 도각선 안에 있는 면적을 잴 수가 있어요. 자, 여덟 번째는 이제 좌표 위에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경계점 간 거리. 근데 요 경계점 간 거리는 요거는 예외죠. 한정적으로 이제 쓰는데, 이거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만 좌표 요 등록부가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경계점 간 거리니까 좌표 위에서 면적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경계점 간 거리가 있다는 얘기는 이 축척은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축척이 안 나와. 왜? 무조건 이건 500분의 1이기 때문에 따로 축척을 안 써줍니다. 결국 경계점 간 거리가 있는 지적도는 그 축척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거니까 500분의 1 축척이 되는 겁니다. 자, 아홉 번째는 삼각점. 이게 지적 삼각점이에요. 지적 기준점이 되는 건데, 예전에 이게 다 시험범이었는데 지금은 시험범에서 다 제외가 돼갖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삼각점. 그리고 지적 기준점의 위치에 삼각점도 지적 기준점에 들어갑니다. 그 위치를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거를 표시를 삼각점 사진을 찍어서 해주는 게 아니라 부호로 표시합니다. 부호로. 부호로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열 번째는 이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를 보여준다. 건축물의 위치. 그러니까 바닥 면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바닥 면적 위치. 자, 11번째는 이제 그 밖에.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 자, 이런 지적도면을 토대로, 이 지적도면을 토대로 해서 이 지도를 간행물 업자들이 허락을 받아서 이걸 지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하고 다닐 때 GIS는 지도 나오죠. 그래서 이 지적도를 토대로 한 겁니다. 지적 전산 자료를 돈 받고 허락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 허락 아래에 그 목적, 군사용으로 쓰는 게 아니라 운전할 때 편하라고.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지적도를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뭘 표기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는지.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그 양식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걸 저번 시간에 보여드렸고, 자, 이번에는 이제 지적도는 딱 보면 정 가운데 딱 이렇게 해서 지적도 테두리가 나네. 이게 도각선이에요, 도각선. 도각선, 지도 할 때 테두리, 도각선이 딱 나옵니다. 나오고, 그 위에, 왼쪽 상단에 색인도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 우리 교재에 있는 것은 15번. 그러면 이게 15번, 도면 번호가 15번이에요. 이게 15번에 있는 지적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5, 그 옆에 이제 이웃한 그 지적도 번호들이 나오고. 자, 그러면 무슨 시, 무슨 군, 자, 무슨 동, 소재 나왔네. 소재, 동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동, 소재. 자, 동 나오고. 그리고 몇 번지 번호가 나오면 이제 지번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맨 위에 주소가 나오면 소재 지번은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옵니다. 지적도 해갖고, 지적도 해서 나오고, 이 지적도가 나오는데, 이 지적도에 이제 이름이 나오죠. 몇 장 중, 제 몇 호. 자, 요게 제명이에요, 제명. 지적도 이름.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이게 이름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그 밑에 축처. 이렇게 나옵니다. 축처. 뭐 1대 600. 그러면 1대 600짜리 축척이 나온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뭐뭐 나왔냐? 소재 나왔죠. 지번 나왔죠. 지명하고 축척 나왔고, 방금 색인도 나왔고. 자, 도각선하고 이제 수치. 수치는 그 옆에 있는 숫자들이에요. 요게 무슨 11, 뭐 520, 뭐 무슨 숫자들이 있으면 오른쪽 상단 2개, 왼쪽 하단 2개, 이렇게 수치가 나와요. 그러면 세로 수치는 세로 수치대로 계산해서 빼주면 이 길이가 나오는 거고, 위아래 수치 빼주면 요 길이가 나와요. 그 길이하고 길이 곱하면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각선 수치. 자, 경계점과 거리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하나한다고 그랬고, 자, 그리고 이제 지목 경계를 볼 것 같으면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치면 이게 하나의 필지인 거예요. 이거 하나의 필지들이에요. 자, 이렇게 경계 나오죠? 경계. 자, 그리고 지목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지번은 실수했습니다. 지번 여기 없고, 이 지번은 지적도 안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번지, 13번지, 14번지 각각 필지별로 지번이 표시가 돼요. 자, 지번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번이 표시되고, 지목은 그 지번 옆에 뭐 여기서 그 그러면 학교 용지가 되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거고, 장 그러면 공장 용지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지번 각자 여기 나오고, 지목 그 옆에 붙어서 나옵니다. 지번하고 지목. 그리고 그 옆에 예를 들어서 뭐 17-1번지 대인데 이 표시가 있어. 플러스 표시가 동글뱅이. 이게 바로 삼각점의 표시예요. 이게 삼각점이 여기 있다라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안 나온 게 이제 건축물의 위치에 그러면 이렇게 건축물의 위치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뭐 그 밖에 이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산이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산. 그러면 요거는 지번도 아무것도 안 나와. 무슨 소리냐? 산 그러면 임야대장에 있는 거는 지번이 산이라고 그랬죠. 산 몇 번지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있는 거는
임야도 또는 임야대장에 있는 토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시가 안 돼. 여러분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보면은 갑자기 그냥 임야 지역인데 도로가 하나 있고 그 뒤로 아무것도 표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다 임야도에 있는 것들이에요. 도로가 거의 없으니까 따로 표시 안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실 게 이게 삼각점이 있는데, 지적 기준점이 옛날에 지적 위성 기준점부터 4개를 뺐는데 지금 지적 위성 기준점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지적 기준점 3개만 표시를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해주시면 돼요. 자, 하나 나와 있죠. 지금 삼각점. 자, 지적 삼각점이라고 해요. 지적 삼각점이 하나 있고, 삼각점. 두 번째는 지적 삼각 보조점. 삼각점을 보조하는 점이에요. 그리고 지적 도근점이라는 게 있어요. 실제 우리가 측량할 때 제일 도움을 많이 받는 이 도근점들이에요. 도근점. 그러나 중요하게는 삼각점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삼각점은 표시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리고 도근점은 얘는 동글뱅이. 지적 삼각 보조점은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빗금이 거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옛날 지적 위성 기준점이라는 게 있어요. 위성 기준점은 워낙 중요하니까 삼각점 표시 안에 동글뱅이 좀 진하게 이렇게 해줘요. 위성 기준점. 요 것들도 다 지적도에 표시가 됩니다. 기준점이기 때문에. 위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자, 이게 바로 지적 도면에 대한 거 쭉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같이 지적 도면이 이렇다는 걸 봤고, 지적 도면의 축적 같은 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적도는 500분의 1. 그리고 그 시가지는 600분의 1. 그 농지 같은 경우는 농지 경지 정리된 데는 그 1000분의 1, 그 외에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딱 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어도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넣는 게 아니라 대장하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리고 지적도면을 같이 비치를 합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있는 데는 임야도는 의미가 없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반드시 같이 놓아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주로 수치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세히. 그래서 도면을 넣습니다. 다만 그 도면에 경계점 좌표 등록 같은 경우는 도면에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으면 이 규정을 꼭 넣어줘야 돼요. 그거는 좌표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도면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도면이 맞긴 하되 측량을 할 때 기준점이 되는 거는 좌표로 한다는 얘기지, 그 도면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다는 거지. 예, 그러나 600분의 1 넘어가는 것들은 그게 없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그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두는 지적도에서는 그게 나오는데, 자, 이제부터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이 지번은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는데, 지적도 안에 지번하고 지목이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같이. 제목에는 소재만 나옵니다. 제목에는 소재. 그래서 지번, 지목은 요 안에 같이 번호하고 숫자, 지번, 그리고 그 옆에 지목의 부호들이 나온다는 거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경계점을 뭘로 등록한다?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입니다.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의 장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도 보면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은 반드시 나오고, 뭐 좌표, 토지의 고유번호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양식을 좀 볼 것 같으면,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앞에 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제목이 여기 들어갑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들어가고, 왼쪽에는 고유번호, 토지의 고유번호 19자리 숫자 있었죠. 그럼 이거는 앞에 10단위 뭐 1 뭐 이렇게 있으면, 그리고 뒤에 9단위의 첫 번째 게 3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고유번호는 3으로 시작되는 거고.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도면 번호, 도면이 몇 번인지, 그리고 장번호, 장번호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바로 밑에 줄에 토지의 소재, 토지 소재, 무슨 동, 무슨 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자, 지번이 그 밑에 있습니다. 지번.
자, 그리고 이건 비고란이 있고, 자, 바로 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부호도하고 부호라는 게 나와요. 부호도하고 부호.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있으면 여긴 부호도. 부호도. 자, 그렇고 자, 여기 부호. 부호. 그리고 좌표가 나와요. 좌표. 이거 네, 좌표. X, Y, X, Y. 자, 이렇게 나오는데, 부호도는 뭐냐 하면,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봐갖고는 무엇을 설명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도가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경계점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경계점을 표시해주고, 경계도 이렇게 그려줘요, 살짝. 그게 부호도예요. 그 그림이니까. 도. 그리고 번호를 매겨요. 뭐 1, 2, 3, 4. 그러면 부호에 1, 2, 3, 4 하고 1의 좌표, 1의 좌표 X축에 얼마, Y축 얼마. 그리고 2의 좌표 X축에 뭐, Y축에 뭐. 3의 좌표 X축에 뭐. 이게 숫자 쑥 써주는 거예요. 이 점들에. 그러니까 지목의 부호하고 다른 겁니다. 이 부호도하고 부호는 지목에 나오는 부호도하고는 다르다는 거. 자, 그렇게 일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빠를 겁니다.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딱 보면 뭐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숫자밖에 더 나와요? 알 수가 없으니까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되는 지역은 반드시 토지대장 그리고 지적도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대장 등본을 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지역 역시. 그리고 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은 어디냐면 주로 지적 확정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 지적 확정 측량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 하는 지역이나 축적 변경을 위해서 측량을 해갖고 그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 지역은 반드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축적이 1대 500이 됩니다. 축적이.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는데 요걸로서 지적 공부는 오늘 다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저번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다 했는데 다시 한번 또 총정리를 하면 자, 번복면 경자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그 지적도 부분을 지적 공부 부분을 한번 또 총정리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적도 그러면 먼저 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자, 토지대장 그러면 모두 포함한다. 임야대장도 있는 거예요. 임야대장.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공유주 연명부. 공유하고 있는 땅에 대한 연명부 이름을 연속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집합 건물의 대지권을 등록한 명부입니다. 이것도 명부. 자, 있고 그리고 이제 도면으로서 지적도면 지적도하고 임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도, 임야도. 지적도면 그러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그 경계점 좌표, 등록한 장부, 등록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까지는 대장이라고 그러고, 지적도, 임야도는 지적도면이라고 합니다. 지적도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구체적으로 또 한번 정리를 해 드리는 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소재하고 이제 번복면 견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자, 그리고 소유자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고유번호. 고유번호. 자, 이런 게 있다고 이제 도면번호. 도면번호. 뭐 이제 기타 사항이 있는데, 자, 소재하고 지번은 다 들어간다고 했어요. 소재하고 지번은 다 들어가요. 자, 그리고 토지대장 임야대장에서는 지목. 네, 토지의 종류를 써주고, 면적 넣어줘야죠. 다만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자, 그럼 이건 X가 되는 거예요. 자, 요 안에서 또 보자고요. 공유지 연명부 같은 경우는 소유자만 넣어주면 돼. 소유자. 자, 소유자만 넣어주고 공유지 지분만 넣어주면 되는 거고, 대지권 등록부도 소유자만 넣어주면 돼요. 대지권 지분만 넣어주면 돼. 자, 지적도 임야도에 소유자 넣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유지 영문부에는 지목이나 그 면적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지권 등록도 지분이 중요한 거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자, 지적도 임야도에는 지목이 부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러나 면적은 넣어줄 필요가 없죠. 왜? 대장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지목 면적 다 안 넣어줍니다. 자, 소유자. 소유자 같은 경우는 토지대장이면 당연히 소유자 넣어주죠. 대장에 다 봐야 되니까. 그리고 지적도나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소유자 안 들어갑니다. 자, 고유번호 같은 경우도 지적도 임야도는 지적도 안에 지번하고 그 지목이 막 들어가, 지번이 여러 개 들어가니까 그 대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필지에 대해서 하나의 대장이 있으니까 고유번호를 넣어줄 수가 있어. 각 필지별로 하나씩 있으니까. 근데 지적도에는 여러 필지가 들어가니까 각 필지에 대한 고유번호를 넣을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고유번호가 안 들어가요. 자, 고유번호. 그러나 그 외 나머지들은 다 필지별로 있으니까 고유번호가 들어가는 거야. 토지의 고유번호가. 자, 이제 도면번호 같은 경우는 대장에는 도면번호 당연히 넣어줘야죠. 근데 지적도를 찾아볼 거 아닙니까? 어디에 있는 지적도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적도 임야도는 도면이니까 당연히 들어갈 거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역시 수치 지적이에요. 이것도 수치 지적. 수치로 나온 도면이야. 그래서 도면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공유지 연금부나 대지권 등록부에는 도면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름 연명한 것만 알면 되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기타 상의 토지대장 임야도에는 이제 토지 등급 같은 거. 공유지 연명부에는 공유 지분, 대지권 등록부에는 그 대지권 지분, 지적도 임야도 같은 경우에는 도곽선,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뭐 부호 또는 부호도, 그런 기타 사항이 들어간다는 걸 알면 지적 공부는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 들어가는 걸 암비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소재하고 법목면 경자를 위주로, 자, 이걸 위주로 뭐가 들어가지 정리를 하면 세부적인 것들은 저절로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이걸 처음부터 암기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아하,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그리고 우리 교재에 보면 지적 공부 끝나는 부분에 제가 도표로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한번 노트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내 손으로. 그러면 기억도 오래가고 그리고 정리도 잘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 된다면 천재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도 놀랍니다. 근데 처음 하는데 이해가 안 가. 전 정말 머리가 나쁜가 봐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야. 막 자학하지 마. 저도 2003년도에 처음 공부할 때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목이 뭔지, 지번하고 번지가 같은 건가 다른 건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하도 보다 보니까 알듯이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만 아시면 두 번째, 세 번째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내 것이 되는 거니까 처음 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 두 번째 볼 땐 나을 거고 세 번째는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공부하시면 공부가 잘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